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그런 발표를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들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어떤 그런 특히 첨단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 중심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환경 이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봐도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의 관세의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세의 어떤 그런 정말 격변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요. 또 더군다나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관세 정책이라고 미국에서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관세 정책의 어떤 그런 이슈가 한번 정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했다가 그냥 다시 말이 바뀌고 또 유예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성한 어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세 관련해서 협상의 어떤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본인들의 특히 미국 경제의 어떤 그런 보호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관세를 동원을 해서 협상력을 솔직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레버리지를 가지고 지금 협상에 다른 나라, 미국, EU, 일본뿐만 아니라 굉장히 협상에 이제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그런 산업에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요, 이 관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이 무역 전쟁,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 특히 주도권 싸움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관점이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가 왜 미국에서 자꾸 이제 태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역사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에서 코로나 때 생겼던 어떤 그런 반도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용 반도체, 이제 전기차라든가 어떤 그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 이슈가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수요가 부족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떤 그런 환경적인 이슈도 그렇고 어떤 그런 산업적인 이슈도 그렇고 공급망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제 공급 부족이죠. 수요 부족의 어떤 그런 공급 부족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 공급 부족의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기간 산업,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자동차 시장 또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이슈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공급만 지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 당장 발행된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부터 어떤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급망의 어떤 그런 공급망 라인,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이제 구축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가져갔다고 하면, 현재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철저하게 바이든 정책 같은 유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트럼프 정책은 철저하게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미국이 푸시를 해서 관세로 푸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도체가 됐던 전기차 배터리가 됐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을 비롯한 제조 어떤 그런 산업의 중심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유도 정책의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저희가 공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공급망 축은 일단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어떤 그런 기술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생산은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리고 반도체 판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과 전 세계로 이제 퍼져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한 공구방 사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공급망 구조는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일본은 소재,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은 생산, 그리고 판매는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의 어떤 그런 뭐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화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특징상 그런 나라별로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제안보라는, 미국도 그렇고 경제안보라는 부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그런 반도체를 어떤 그런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경쟁, 그리고 어떤 그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TSMC 같은 대만의 어떤 그런 세미컨덕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그런 중국의 반도체의 어떤 그런 경쟁에서 대만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키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대만 세미컨덕터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벌써 흔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삼성과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성장한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업화가 처음 깨지는 계기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사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공급망 사슬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외교 이슈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소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일본 업체들이 일본 정부에서 그러면은 소재를 우리나라 어떤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업체, 하이닉스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급망 지연의 첫 사례로,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슈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그런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도체의 어떤 그런 소재, 중요 소재의 어떤 그런 국산화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에 대한 인정도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그 공급망에서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이 공급망의 어떤 그런 구조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또 통한 산업에서 우리 중요하냐? 물론 비중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비중은 뭐 절대적이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뭐 영업이 6조, 7조 정도 나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이 두 반도체 기업의 어떤 그런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주가라든가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그런 지표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배터리 산업입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내연차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내연차에 이어서 이제 2세대의 어떤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2차 전기차 산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기술적인 역량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산업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원전이라든가 이제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 산업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범위를 확대가 가능하게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특허라든가 한선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특허 이슈도 있었고, 특히 이제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막 소송도 많이 걸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뭐 안보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와 어떤 그런 미국의 동맹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협의가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협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해서 좀 가동성이 좀 넓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원전 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첨단 산업 육성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국가 경제에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안보적인 이슈,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리고 뭐 반도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게 산업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안보적인 특히 이제 뭐 중국과 어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일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순하게 어떤 브로트 경제적 임팩트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런 공급망을 컨트롤하고 자력으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생각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핵심 요인으로 간주가 되고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만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관세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첨단 산업에 관련해서 뭐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아무래도 현재 진행형 그리고 특히 첨단 산업의 어떤 그런 특성상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전기차 이체 전지라든가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그러니까 미래차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 영화에서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공중으로 떠서 다니는 어떤 그런 차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뭐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계속 이제 R&D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 투자적인 요소들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긴 합니다. 물론 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대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026, 내년까지 민간 주도로 한 550조 원을 이제 집중 투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 뭐 벌써 로보틱스 벌써 인수를 하고 그리고 로봇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설비라든가 아니면 뭐 실적으로 휴먼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핵심 첨단 산업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하이닉스라든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에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공이 가능하게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디애나에 지금 공장을 수립 계획을 세우고 물론 뭐 지금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적인 어떤 그런 지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탄핵이 이제 파면이 돼서 뭐 선거 대선을 준비 중이긴 하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어떤 그런 첨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정부의 지원책은 뭐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운 게 5년간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당연히 집중을 투자하겠지만 우리나라 산업부와 기재부 같은 경우에 50조 원 규모의 이제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민간 주도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전반을 지원하게 되는 특히 이제 인프라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R&D 지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기금 자체를 활용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물론 뭐 우리가 반도체 첨단 산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기업 뭐 특히 이제 SK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지원도 당연히 투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첨단 산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업종에 특히 이제 생태계적인 측면 단순하게 반도체라고 해서 그런 반도체의 어떤 그런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역할 투자 또한 중요하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망이라는 것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조립을 하게 되는 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제공하게 되는 거기 공급망에 위치하고 있는 공급업체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공급망 정체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가 부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폭넓게 여러 가지 지원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혁신 규제 혁신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 투자나 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의 어떤 그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당연히 대출을 받을 때 당연히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초저리로 대출을 하는 어떤 그런 동원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기금에서 이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분 투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물론 뭐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경우에 뭐 관세라든가 이제 그런 협상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대출 이자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하는 와중에 있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하는 와중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향후에 뭐 성과나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올린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로 연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지원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지원들은 뭐 당연히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적인 어떤 그런 물론 뭐 정부 전략도 중요하고 민간 전략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1순위가 이제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첨단 기금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R&D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자금 지원, 뭐 지분 투자라든가 이제 그런 면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중국과 얼마만큼 우리가 기술력을 격차를 벌이고 있느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가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그런 선도적인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중국의 반도체 어떤 그런 생산, 그러니까 뭐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첨단산 같은 경우에는 혁신인재 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뭐 저희 학교도 그렇고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도 그렇고 이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관련해서 뭐 계약학과라든가 뭐 AI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혁신 인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대학을 반도체를 바로 이제 4학년 동안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의 인재 파이프라인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이제 매번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는 뭐 교육을 4년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실무적인 측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반도체 전문 인력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입사를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실무 경험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대상 공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공약을 낼 때 특히 이제 경상도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들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지역별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용인이라든가 평택 쪽에 이미 수도권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클러스터들이 많이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떻게 보게 되면 산업의 강점을 살려서 어떤 그런 뭐 지역 경제 발전과 더 같이 이제 맥락에서 그런 클러스터 조성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 생태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런 정부 전략보다는 생태계 자체, 전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무역 전쟁이 오던 간에 결론적으로 외부 환경에 균형을 갖추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반도체가 됐던 뭐 첨단 산업 관련해서 공급 라인을 확보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국이라든가 규제 개혁. 그러니까 뭐 정부 주연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많이 강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런 규제를 많이 없애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상이라든가 글로벌 협력 채널 그리고 어떤 그런 정부의 지원, 외교 지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생긴 것은 뭐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첨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6개 모두 다 중요한 어떤 그런 경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 어떤 그런 첨단 산업 관련해서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은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그런 트럼프의 타겟은 이제 중국이라고 지금 너무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세 전쟁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본인들이 어떤 그런 공급망 구축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 정책도 있고요. 첨단 산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불락화, 다시 말하면 뭐 미국 중심으로의 어떤 그런 공급망의 어떤 그런 재편, 아니면 뭐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기술 동맹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기술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어떤 도출을 위해서 어 단순하게 공급망 공백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동맹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기술적인 개발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차세 통신, 항공, 우주, 원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방산이라든가 그러면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경쟁 우위가 필요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 공급망이 되던 아니면 어떤 기술 동맹이 이루어지던 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쟁력, 기술적인 경쟁력이 없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경쟁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못 못하고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끌려간다는 어떤 그런, 물론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안보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우위를 점령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관세도 마찬가지고 산업적인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점들이 존재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어떤 뭐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우호적인 어떤 연대 강화는 뭐 외교적인 어떤 그런 노력 강화는 뭐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기술 어느 정도의 특히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술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데 이슈는 이거죠. 소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반도체의 가장 약점 중이라 하나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력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미국의 어떤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수제 장비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가 아직까지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약하다. 취약적이라는 어떤 그런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 분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소재 부분에서 어떤 그런 기술력 국산화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역량, 경쟁력 관계도 많이 이제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대선 어떤 그런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뭐 알고 있느냐, 뭐 어떤 뭐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뭐 이제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뭐 투자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이죠. 그 의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투자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핵심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미국이 이제 뭐 관세를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압박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국이 무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히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광물인데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당연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자기네들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히토리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의 무기화가 이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공급망 쪽의 소재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리스크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또 우크라이나 압박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광물 관련해서 이제 히토리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를 미국이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광물 협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물론 뭐 당연히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도 또 따로 어떤 그런 보완책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안보라든가 의약품,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취약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선관위 관련해서 뭐 민감한 이슈긴 하겠지만 선관위도 이제 발표하기를 뭐 3시간 동안 계속 해킹 위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SK텔레콤도 뭐 기업적으로 봤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보적인 이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안보적인 이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같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관세들 같은 경우에 가시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해지면 거기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정해진 게 뭐가 있느냐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관세 비율도 그렇고 지금은 협상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굉장히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면한 어떤 그런 과제에서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그런 지금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국산 기술력의 어떤 그런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금 국산 기술력을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예가 방산을 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부분의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방산이 물론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세 자체가 국방비라든가 이제 지출의 어떤 그런 확대들이를 굉장히 어떤 독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정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의 어떤 그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K2라든가 뭐 항공기도 그렇고요. 국산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계속 꾸준한 R&D를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뭐 단순히 생각하면 가격 경쟁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그런 국제 정세에 맞물려서 정말 때를 잘 맞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꽃을 피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이제 투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첨단 산업 관련해서 특히 관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철저한 현지화,
그리고 블락에 관련돼서 철저한 현지화된 공급망 구축과 운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게 쉽지만은 어떤 그런 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좀 현대자동차의 좀 예를 들면요. 그 우리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이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같이 이제 발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많이 보시게 되면 물론 뭐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라든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런 공급망 구조를 보시면 이제 제철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제철부터 시작이 돼서 물류의 이제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날리는 어떤 그런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조립하는 현대자동차, 이제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날라다가 조립만 어떻게 보기에는 미국 현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 공장 내에서 조립만 하더라도 관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는 모든 부품들까지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전차 부품의 어떤 그런 부품들까지도 간섭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국 그 2차 전지에서 중국 부품이 있다, 중국산 부품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배터리도 아니고 그 배터리 내에 부품이 중국산 제품이 있다고 하면, 부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기차 보조금을 우리가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멕시코라든가 물론 뭐 유해가 지금 현재 상태로 되긴 했지만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자동차 부품까지도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유해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동차의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철부터 미국 내에 생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 미국 루이지애나의 현대제철 어떻게 보면 최초죠. 그러니까 물론 최초로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그런 현지화의 서플라이 체인 구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은 많이 있죠.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물류 비용 감소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떤 그런 공급망의 어떤 그런 글로벌한 어떤 그런 공급망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그런 안 보이는 정성적 위험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현지화 공급망 구축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이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이제 판면 어떤 판면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중에서 기업의 개인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인기의 어떤 그런 협력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에서 관세 정책 어떤 그런 관련해서 협상을 하기 전까지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그렇고 정말 기업의 어떤 그런 대기업 개인기로 협력을 이끌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현대 제철이 우리가 그럼 루이지애나에 공장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 이 어떤 그런 공급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포스코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왜냐면 철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자동차라든가 모든 산업이 연계되고 있는 중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포스코가 현대제철에서 만약에 루이지애나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도 같이 조인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현대제철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투자 어떤 그런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서로서로 어떻게 보게 되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같이 진출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공동 생산까지 공동 운영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 간 어떤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런 안정화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급망 구축과 운영을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자동차나 뭐 우리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LG 엔솔이라든가 SK 온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해서 뭐 GM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거 미국 내 현지의 어떤 그런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업이라든가 뭐 조인트 벤처라든가 이제 설비 투자 관련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세의 어떤 그런 이 방역을 뚫고 좀 운영이라든가 투자금도 줄이면서 리스크도 줄여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현지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뭐 우리가 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정치적인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그런 베이스와 같이 연계가 돼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솔직히 어떤 그런 자동차라든가 어떤 그런 설비의 어떤 그런 구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뭐 그다지 우리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액수라든가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다지 크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맞겠지만 모든 어떤 그런 설비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이루는 부분들, 특히 최대한의 어떤 그런 인력을 고용은 하되 최소한으로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왜 로봇을 어떻게 보게 되면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물론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되겠지만 자동차를 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로봇을 활용한 설비의 자동화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현재 어떤 그런 그러면 기업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관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제일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세 협상이겠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얘기를 했을 경우에 뭐 방위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패키지로 해야 된다, 뭐 패키지로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협상이라는 것은 뭐 물론 뭐 미국과 우리나라 협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안건도 있고 뭐 이슈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세의 어떤 그런 1% 줄이는 어떤 그런 노력 자체가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임팩트에는 굉장히 큽니다. 뭐 조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물론 당연히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죠. 뭐 그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패권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럼 뭐 중국은 버려야 되느냐? 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의 어떤 그런 외교적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그 기업의 개인기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게 그만큼 정부의 지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치 상황에서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 지원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경우에는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적용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6대 전략의 축은 우리가 유지를 하되 어떤 그런 관세 부분 관련해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떤 그런 공급망의 블락화 현지화 전략 자체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추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